월스트리트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지난 한 주 시장은 온통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. 이건 마치 한 편의 미스터리 소설 같은데요. 오늘 저희 분석을 통해 시장을 뒤흔든 그 사건의 단서를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우선 사건 현장부터 한번 둘러보죠. 지난 한 주 동안 시장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 한 주 만에 무려 3%나 급락했습니다. 47,501.55로 장을 마쳤는데 이건 정말 상당한 하락폭이거든요. S&P 500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주간 기준으로 2%가 빠지면서 6,740.02를 기록했어요. 아, 시장이 정말 광범위하게 약세였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. 1.2% 하락해서 22,387.68로 마감했는데요. 이걸 보면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매도 압력이 얼마나 거셌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아니, 3대 지수가 전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하다니요?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까지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까요? 지금부터 그 진짜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단서입니다. 바로 외부에서 온 충격, 유가 쇼크인데요. 이게 시장의 불안감을 확 키운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이 경고등은 미국 바로 지정학적 위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. 그리고 그 파장이 순식간에 월스트리트를 덮친 거죠. 이 숫자 보이시죠?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0달러를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. 이게 2020년 이후 주간 기준으로 가장 큰 상승폭이었다고 하니 시장이 얼마나 경악했겠어요. 아니, 유가가 왜 이렇게 갑자기 급등했을까요? 바로 이란을 둘러싼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막힐 수도 있다는 공포가 확산됐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이건 곧바로 인플레이션 공포로 이어졌죠. 두 번째 단서는 미국 내부에서 터져 나왔습니다. 한 경제 지표가 발표되면서 시장 분석가들을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. 시장에서는 2월에 일자리가 한 6만 개는 늘지 않겠어 하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웬걸요?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오히려 9만 2천 개가 사라진 겁니다. 예상과 현실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거죠.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실업률까지 4.4%로 올라버렸습니다. 일자리 감소가 보내는 경기 둔화 신호가 이게 진짜구나 하고 확인시켜준 셈입니다. 자, 이제 두 개의 단서가 다 모였습니다. 이 단서들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? 그러면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범인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납니다. 이 한 문장에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 온 유가 급등이라는 악재, 그리고 내부에서 터진 고용 감소라는 악재. 이 두 가지가 그냥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겁니다.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공포입니다. 우리가 방금 살펴본 두 단서 있죠? 경기 침체를 뜻하는 고용 감소와 인플레이션을 뜻하는 유가 급등이 합쳐진 말 그대로 경제에 있어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죠. 그렇다면 말이죠. 이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속에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? 어떤 분야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고 또 반대로 살아남은 피난처는 어디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엔비디아처럼 실적이 엄청나게 좋았거나 테슬라처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나왔던 기업들조차도 시장 전체가 무너지는 걸 피하지는 못했습니다. 거시경제의 불안감이라는 큰 파도 앞에서는 개별 기업의 좋은 소식도 힘을 쓰지 못한 거죠. 이 표를 보시면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립니다. 빅테크가 줄줄이 하락하는 동안 유가 상승 덕을 본 에너지 섹터나 지정학적 긴장감 속에서 가치가 부각된 방산주들은 상대적으로 잘 버텨줬어요. 심지어 데이원 바이오파마처럼 M&A라는 아주 강력한 개별 호재가 있었던 기업은 무려 65% 넘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. 자,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.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사태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,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시장을 떠받치던 아주 낙관적인 전망이 있었죠. 바로 골디락스 경제에 대한 기대감.
그런데 이번 사태로 그 기대가 완전히 흔들리게 됐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장밋빛 미래만 그릴 수는 없게 됐다는 뜻이죠. 이게 바로 연준이 마주한 딜레마입니다. 자, 보세요.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계속 높게 유지하면 경기는 더 나빠지고 일자리는 더 없어지겠죠. 그럼 반대로 경기를 살리겠다고 금리를 내리면요? 안 그래도 90달러 넘은 기름값 때문에 난린데 인플레이션에 그냥 불을 붙이는 꼴이 될 수 있단 말이죠.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진 겁니다. 모두가 꿈꾸던 그 달콤한 골디락스 이야기에는 이제 막을 내린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시장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쓰게 될까요?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, 앞으로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.